그러니 화이팅 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한글 맞춤법에 30판 복습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대놓고 한 문제 나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대놓고 준비를 해놔야죠. 30방에서 무조건 외워줘야 되는 거 한자와 한자의 결합은 사이시옷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예외 6개 곡간, 택간, 책장 그리고 착간, 책수 6개는 사이시옷이 허락이 되더라. 쪽수는 몇 쪽으로 가면 되지? 누가 빨리 찾나? 4개 해봐요. 30방으로 가보자. 고마워. 자, 18초 18페이지에 한 번만 딱 보고 가자. 사이시옷이 단역적 조사에 기능을 했다 그랬지. 기능거에서 나랑 말싸미에서 그 시옷이 사이시옷의 역할이다. 간역격 조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사이시옷은 반드시 합성어, 합성명사가 만들어질 때 수누리말의 어근과 어근이 만나서 합성명사를 만들 때 앞에 말이 몸으로 끝나고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끝날 때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라. 귓밥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나룻배에다가 동그라미 쌤이 다 체크해 줄 겁니다. 귀라는 수누리말과 밥이라는 수누리말이 만나서 비밥이 아니야. 발음을 하니까 어떻게 발음이 될 수밖에 없어? 귓밥하고 빠비로 발음이 된다는 거에서 아 이거 사이시옷 반영적 조사 사이시옷 넣어줘야 되겠다 해서 귓밥이 되는 겁니다. 나루라는 수누리말과 배라는 수누리말이 만나서 나룻배 하고 된소리로 발음이 나니까 아 이거 사이시옷 들어가야 되는 사이소리 현상. 두 번째 2번 어근과 어근의 수누리말과 수누리말의 어근이 만나고 뒷말이 니은미음으로 시작을 할 때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매라는 수누리말과 나물이라는 수누리말이 만나서 합성어를 만드는데 발음을 해봐봐. 매나물 발음이 매나물이 아니거든. 맨나물 아랫마을 뒷머리 빗물 니은이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한다. 받아쓰기 할 때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된다는 거죠. 3번에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니은 소리가 덧날 때 나무라는 수누리말과 잎이라는 수누리말이 만나서 나뭇잎 니은이 덧나면 사이시옷을 받쳐 적습니다. 네, 김고기출 작년 거가 업로드가 되어서 여러분한테 공개가 됐나봐요. 작년 시험지까지. 학원에는 김고 시험지 18년치가 누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천성희 쌤도 꽤 오래 계셨거든요. 김진영 쌤은 18년 전부터 계셨고 그 이후에 천성희 쌤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셨던 문법 문제는 사이시옷이랑 관련된 천성희 쌤 문제는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 보시면 감도 잡히고 할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걸 일단 묵묵하게 하고 계시면 수요일날 쌤이 기출 작업을 해서 범위가 다 정해졌기 때문에 기출 작업 후에 아주 양질의 이제 마지막 테스트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긴고 기출만 푸는 사람들은 약간 얕아요. 그래서 지금 쌤이 주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화를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소화를 하시고 마지막 긴고 기출은 그런 느낌으로 뭐냐 내 공부가 약간 완성됐다 한 테스트를 해보자. 사이시옷을 그 문제를 풀면서 내 머릿속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사이시옷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이시옷 어떻게 문제화 되었는지 유형 좀 보자 라는 마음으로 긴고기출은 좀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고기출을 거꾸로 풀면서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것은 약간 좀 불안 요소를 안고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최대한 소화를 하려고 그렇게를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긴고기출 딱 잡고 금이든 토이든 그 시험 치는 주에 금토이든 17이나 18에 그거 붙잡고 계속 풀잖아? 그럼 다 풀어지고 이제 완성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쌤이 총정리는 17일에 할 거기 때문에 아무런 약속 잡지 마라 그랬죠. 그죠? 농구도 축구도 다 안 된다고 미리 얘기했었죠. 그죠? 영상 들어주면 됩니다. 우리 조한이는 영상에서 그런 안내들을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2번으로 가자. 2번에는 하나가 한자어야. 수느리말과 한자어로 된 합성어에서 마찬가지야. 뒷말의 예사소리가 벤소리로 발음나는 거. 머리라는 수누리말과 방이라는 한자어가 맞았는데 머리빵.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한자어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라고 하면 선생님이 한자어로 다 바꿔놔 줄 거니까 그 정도는 좀 외우자는 거지. 뭐가 한자어인지 정도는 체크를 좀 해주고. 두 번째,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하나 덧나는 거야. 후랑 날이 만나서 훗날 하고 니은이 덧나는 경우, 양치랑 물이 만나서 양침물 하고 니은이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라. 양치물 아니자 양침물 하고 없었던 니은이 덧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가서 19페이지에서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또 니은이 덧납니다. 이 니은이 덧나는데 이번에 한 경우는 어떠한 거라고 하면 한자어가 하나가 들어있다는 거죠. 후라는 한자어와 일이라는 수누리말이 만나서 훗일하고 니은이 덧날 때 사이시옷을 받쳐 적자. 그리고 3번에 이 6개를 안 외우고 가는 사람은 그
그 단독 문제 30항의 단독 문제는 맞출 수 없을 것이야. 곡간, 색방, 숫자, 횟수, 택간, 착간 보시고 영상 꼭 들으셔야 됩니다. 어제 많이 강조해서 칠판에 퀴즈도 낸 것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30항을 일단 미련 없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얘가 콧대랑 콧대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걸 얘기할 수 있으면 사이시옷을 약간 이해했구나 라고 하는 방증이 될 수 있어. 소대랑 콧대의 차이. 소대는 형태소를 분석했을 때 워낙에 뭐로 찢을 수가 있지. 두 단어를 이제 어근과 어근으로 찢는다라고 하면 소대는 어떻게 찢을 수 있다. 소대가 단어가 뭐의 명사인지는 알겠어요. 이렇게 높은 솟은 대, 우리가 정령했다라고 깃발 빡 꽂는 솟아있는 대를 소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어간의 솟다의 솟이라는 거 끄덕끄덕. 그럼 어간의 솟에다가 대가 더해진 거고, 얘는 형태소 쪼개면 어떻게 쪼갤 수가 있는 거지? 코 더하기 대니까 맞아. 역시 이해를 했네. 사이시옷이지 지가 갖고 있는 콧이 아니잖아. 사이시옷이 받쳐 적어졌다는 거를 눈치를 채네. 감동의 순간이다. 이해가 된 것이다. 그러면 솟다는 지 솟다. 사이시옷 아닙니다. 근데 콧대는 지시옷 아닙니다. 사이시옷입니다. 이거 이해했으면 된 거예요.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필기 하나만 해놓고 갈까? 어디에다가 해놓을까? 19페이지 위에다가 소대는 콧대 이것만 딱 적어놓으면 여러분이 필기 이해할 것 같은데, 소대는 소 플러스 대, 소 플러스 대, 콧대는 너무 잘했어. 코 더하기 대. 이 시옷은 사이시옷. 오케이. 이것만 딱 적고 미련 없다 이제. 총정리 때 뭘 하든지 문제 풀어서 이제 1대1로 하자. 더 이상 맞춤법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 31항으로 가겠습니다. 두 말이 어울릴 적에 기읍 소리나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은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거에서 기읍 소리가 덧나는 예시에서 좁쌀과 햅쌀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쌀이요 원래는 뿌쌀이었어요. 뿌쌀. 쌀이 뿌쌀이라서 조와 쌀이 더해지는데 기읍이 덧나면 조쌀이 아니라 좁쌀이네요. 없었던 비읍이 왜 생깁니까? 라고 하면 중세 때 15세기 사람들은 쌀을 라이스를 뭐라고? 뿌쌀이라고 발음을 했던 겁니다. 그때의 비읍이 화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히읗 소리가 덧나는 것 역시 중세 국어에서의 히읗입니다. 암이 히읗을 갖고 있었던 명사예요. 암과 히읗이 만나서 암컷. 암이 히읗을 안고 있어서 닭이랑 만나면 암탉이 되는 거니까 이건 선생님쌤 필기 보면서 얼마만큼 설명했는지 따라서 강조할게요. 머리카락 하나 체크해 주시고, 머리와 가락이 만났는데 머리가 히읗을 안고 있었던 체언이기 때문에 가락이랑 만나면서 머리카락 티가 나는 겁니다. 이건 사실 15세기 중세국어 할 때 더 비중 있게 다뤄도 되기 때문에 쌤 생각에는 출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32항, 33항, 34항도 규정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충분히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서 넘어갑니다. 35항, 36항, 37항, 38항, 39항도 선생님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더 설명을 하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될 가능성도 좀 농후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40항에다가는 별표시에 단독으로는 출제되지 않지만 이 내용은 확인을 하는 선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0항에다가 별표시에 40항 한번 봐주세요. 어간의 끄듬절 하에 아가 줄고 밑줄 꺼줘. 히읗이 다음 음절에 첫 소리랑 어울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렇게 될 그런 경우, 그런 케이스라는 거지. 적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쓰시고, 그렇게 될 적에다가 동그라미,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필기를 좀 해야 돼. 어떤 경우냐면 하에 준말을 사용할 때, 줄일 때 하를 줄이고 싶어. 간편하게 하를 줄이고 싶어. 준말을 사용할 때 간편의 편자에 니은에다가 동그라미 쳐봐봐. 간편의 니은 동그라미. 하의 앞말, 바로 앞에 말 몸으로 끝나니까 지프린트가 없었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지? 갖고 왜 있는데? 이거 표준 말할 거는 거야? 오케이. 단편의 니은의 동그라미, 연구하도록에서는 하의 앞에 말 뭐에 동그라미 치자? 연구의 우에다가 동그라미. 가하다에서는 22쪽이요. 가하다에서는 가의 아에다가 동그라미. 다정하다에서는 다정의 이응의 동그라미, 정결하다에서는 정결의 리을의 동그라미. 이제 눈치챘죠? 흔하다에서는 하의 앞에만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돼? 흔의 뭐에? 리을의 동그라미라고. 자, 그러면 단편의 리을, 우, 아 얘네 공통점을 좀 뽑아내줘. 환경이. 하의 앞에 말의 환경들이 지금 다 어떻지? 단편의 리을, 연구의 우, 가하다의 아, 다정의 이응, 정결의 리을, 흔하다의 리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하의 앞에 말의 환경이 종성이든 중성의 자리다. 모음 또는 너, 랑, 양, 날, 나, 울림 소리면 앞에 말이 모음이나 울림 소리면 하를 통째로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hit을 뿅 흘리고 돼지꼬리 뿅 줄이고 싶다면 40항 옆에 환경 적어주세요. 간편하게 니은 동그라미 적고 영구의 우를, 가의 아를, 다정의 이응을, 정결의 리을, 흔의 니은을 쳐보고 나니 하의 앞에 말을 줄이고 싶다면 모음이나 노랑양 말의 울림 소리라면 얘네들의 공통점 울림 소리다. 울림 소리로 끝나면 하를 줄일 때 히읗은 남겨라. 이렇게 알았어. 자 그러면 줄여봐봐. 간편 개가 아니라 어떻게 줄이라고? 간편 개, 다정 타, 정결 타, 큰 타, 영구 토로 그리고 가타. 느낌 왔지? 이렇게. 그럼 붙임 1. 히읗이 있잖아. 앞에 말이랑 그 뒤에 말이랑 결합되는 게 아니라 종성 자리로 들어가고 싶대. 그러하다 줄여가지고 히읗이 남았는데 그러하다의 그 너의 밑에 종성 자리로 받침으로 들어가고 싶대. 그런 애들입니다. 아니하다의 않다, 그러하다의 그렇다, 아무러하다의 아무렇다, 어떠하다의 어떻다, 이러하다의 이렇다, 저러하다의 저렇다. 끄덕끄덕. 종성 자리로 들어가고 싶다면 끄덕끄덕. 우리 수민이 너무 우울해 보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소환이. 그 소관이 저쪽으로 가야겠다. 수민이 옆자리로 보내겠다. 괜찮아? 오케이. 그 다음에 너무 힘들죠 여러분. 붙이기로 가겠습니다. 어간의 끊음자 하가 아주 줄적. 하가 아주 줄적에다가 밑줄. 하가 아주 줄적에다가 밑줄 계시고 하가 아주 줄적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필기해주자. 붙임에 필기하자. 아주 줄적은 어떻게 할 거야? 앞에 말이 안 울린 소리. 장 전체. 하열은 타차는 마차는. 장 전체에다가 뭐가 오면 하가 왔을 때는 하가 통째로 돼지고리뼈 안 울린 소리. 하열은 타차름이면 하가 통째로 돼지고리뼈. 영상의 필기가 잘 안 보일까봐 걱정이 되네요. 안 보이면 찾아와 주세요. 안 보였다라고 하면 친절히 필기를 해주겠습니다. 괜찮지요? 하나의 선지로 나올 수도 있으니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 40항 꿈틀 문제 풀다가 나오니까 거북하지에서 북의 기읍 동그라미, 생각하건대에서의 생각의 기억의 동그라미, 깨끗하지에서 깨끗의 시옷의 동그라미, 넉넉하지에서 넉의 기억의 동그라미, 못하지에서 못의 시옷의 동그라미, 섭섭하지에서 섭의 비읍의 동그라미, 익숙하지에서 숙의 기억의 동그라미. 안 울린 소리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다 통째로 돼지고리뼈. 거북치 아니라는 거야. 거북치 아니라 뭐다? 거북지. 넉넉치 않다 아니라 뭐다? 넉넉지. 익숙치 않다 아닙니다. 익숙치 않아서. 익숙지 않아서. 오케이? 네. 그러면 미련 없이 24페이지 패스. 다음과 같은 부사는 소리대로 적는다. 막 알아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욕한데 별닦고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노? 받아쓰기에서 대망의 띄어쓰기. 띄어쓰기는 한 문제 단독으로 나왔을 것 같아요. 18랑 30항은 쌤이 따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띄어쓰기도 무조건 단독으로 하나. 안 한다고 하셨어요? 박수. 너무 좋은데요? 굉장히 부담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 가감하게만 띄어쓰기는 그러면 쌤 다 시킬게요. 그럼 꿈틀 풀 때도 띄어쓰기에 띠자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풀어야 진짜 축복이다. 어제 풀러야 돼. 소지 안 푼다고 했었잖아. 신기가 있네. 띄어쓰기 하면 좀 X 이렇게 막 치면서 넘어가자. 기분이 좋다. 24, 24 됐고 25 됐고 그러면 26도 됐고 그 다음에 쌤 생각에 그 밖에 것은 안 나올 것 같아. 여기서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아. 만약에 28페이지에 57항 이거는 있잖아. 한번 가볼래? 56항도 한번 얘기는 하고 가자. 56항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알아놓으시면 사리대 높이가 되는 거. 왜? 일상생활에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과거 해상은 덜하야. 춥더라. 깊던 물. 그렇게 좋던가. 과거 해상은 더. 근데 가리지 않는 거는 가든지 오든지는 B. 가든지 오든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좀 약간 교양의 느낌이 좀 수준이 느껴지니까 그렇지. 이런 거 일상생활에서 맞춰줘야 돼. 김고생이 어찌 가든지 오든지 이렇게 하면 되나? 선택의 사항이 때는 든지 사가든지 되든지 든지 과거는 던지. 이거는 우리가 좀 틀리면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리고 57항으로 보면 이걸 이제 잘 구분하는 사람은 진짜 너무 빛이 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시험에 왠지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거를 강요를 할 수가 없다. 수업 시간에 다루면 내실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거는. 57항을 지켜보자. 다루시기는 하셨습니까? 그럼 이거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는 거에서 얘기 참 좋거든요. 집중하세요. 네. 수업 시간 완전 다뤘어요. 얘를 쭉 읽었어요. 쌤이 준 프린트가 이거랑 일치하잖아요. 그럼 이걸 읽었어요. 네, 그럼 시작해볼게요. 나올 수 있습니다. 가름은 가르다예요. 옆에다 동사 굴로 가르다. 네, 가름은 뭐가 되는 겁니까? 갈다의 명사형이죠. 그래, 새 책상으로 갈다, 굴로 가르다. 차이 아시겠습니까? 네. 문제점이요. 얘네들이 발음이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으니까 받아쓰기가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름과 가름, 가르다와 갈다의 명사형입니다. 토를 섞인 걸음과 걷다의 명사형 걸음이죠. 영어를 거치다는 경유하다라는 뜻이죠. 거치다 옆에다 뭐다? 경유하다. 이런 거 받아쓰기 좀 틀리면 또 이게 좀 긴 고생 아닌데 라는 느낌 듭니다. 걷다의 피동형의 걷히다이다. 히에다가 동그라미 걷다. 외상값을 걷다. 외상값이 걷히다. 네, 수학여행 비용 내라라고 해서 수학여행 비용이 걷히다에서의 히가 뭐다? 피동의 정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발음 적으세요라고 하면 드랑 흐가 만나서 거센 소리 들이 돼서 트, 구개음화 되어서 치가 되어서 거치다 위에 거랑 발음이 똑같아지잖아요. 그죠? 걷잡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상태. 걷잡다 밑에다 수습하다. 수습할 수 없는 상태를 걷잡다. 그리고 겉을 잡다라고 하면 겉을 잡아서 뭐 하는가? 예상해 보는 거야. 걷잡다 옆에다가는 예상. 어림잡다. 어림잡아서 예상해서 이틀 걸리기. 그러므로 라고 하면 인과의 접속어. 그러므로써 라고 하면 도구나 수단.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 은혜에 보답하는 것. 노름은 뭡니까? 도박이죠. 넘어가서 놀음은 진짜 노는 거에서의 놀이. 느리다 옆에다가는 속도. 느리다 옆에다가는 속도. 늘이다는 길이 나오겠죠. 교복 바지는 늘리는 거야, 늘리는 거야? 늘리는 거야. 교복 바지를 늘리다라고 하는 순간 엄마 교복 바지 짧아졌으니까 늘려줘 하는 순간 엄마 교복 바지 한 벌 더 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늘리다는 양이거든. 늘이다는 길이, 늘리다는 양. 엄마 교복 바지 늘려줘라고 하면 엄마 한 벌 더 사오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다리미는 이제 다리미질이죠. 그리고 약을 다리다에서의 이에다가 동그라미, 약을 쫄게 만드는 거에서의 달다의 사동형인데 그렇게까지 적지 마시고 그냥 이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죠. 달다를 쪼리는 겁니다. 약을 다리다. 다치다는 아야아야, 다치다는 히에다가 동그라미 피동입니다. 문을 닫다, 문이 닫히다. 할 수 있겠어요? 오라. 근데 밑에 다 발음이 똑같은 닫히다가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낸다면 닫히다 가지고 낼 것 같아. 쌤이 한 번씩 그냥 쭉 읽어주셨지. 막 강조하시진 않고 그냥 한 번 쭉 읽었던 거지. 오케이. 그럼 수민이의 제보에 따라서 꼭 그게 아니라도 한 번씩은 하는 겁니다. 닫히다랑 닫히다의 차이에 주목해봐봐. 닫히다 같은 경우에서의 치에다가 동그라미 차이점은 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문이 닫히다고 문을 닫히다야. 차이가 뭘까? 문이 닫히다에서의 주어의 문이는 문을 닫다에서 문이 닫히다로 피동이야. 문이 꽝 닫히다. 하지만 문을 닫히다에서의 그러니까 목적어랑 주어로 구분해야 되겠네.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예문에서 주어의 문이 닫히다는 희고 문을이라는 목적어가 오면 강조야. 닫다에 치는 동그라미 치시고 강조라고 적으셔야 된다. 문을 깡 닫히다에서의 치는 강조입니다. 난 낸다면 이걸 낼 것 같다. 내가 낸다면 마치다는 끝내는 거고요. 마히다에다가 별표 치시고 여러분은 전부 다 뭐로 할게? 오예 14번 맞췄다. 여러분은 아마 맞추다라는 기본 형태에서 과거형으로 맞췄다를 카톡으로 쓸 겁니다. 맞추다는 앞장으로 넘어가주세요. 맞추다는 양복을 맞추는 거고요. 입을 맞추는 거고요. 기준점이 있으면 그 기준에다가 갖다 대는 것이 맞추다입니다. 몇 페이지에 있느냐? 넘길 필요 없었나? 28페이지 55 보시죠. 제5항의 55는 입을 맞추는 거랑 기준점이 있는 거에서 양복을 맞추는 것을 맞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정답을 맞추다라고 하면 오예 맞았어. 예스. 이렇게 할 때에 맞추다가 아니라 1번에 1, 2번에 2 이게 맞추다인 거야. 뭔지 알겠어? 정답 맞춰보자라는 거. 너 14번에 뭐 했어? 라고 물어보는 그게 맞추는 거야. 정답을 맞춰보는 거. 정답이 있으면 여기에 기준에다가 1번에 1, 2번에 2 하고 호흡을 맞추는 거, 화음을 맞추는 거, 정답을 맞추는 거. 근데 5개의 선지에서 정답의 3번을 내가 갖다 받아서 단역을 탁 던졌어. 그럼 그건 뭐야? 맞히다야, 맞히다.
그래서 선생님 18번 18항 30항 사이시오 맞췄습니다 라고 카톡 보내주세요. 알았죠? 30항 사이시오 맞췄습니다. 맞췄다. 근데 거센 소리들이 일어나서 맞췄다도 발음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낸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한 거에서 쌤은 다치다랑 다치다 요거 강조하고 싶고요. 맞히다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걸 진짜 많이 틀리거든요. 맞추다로 거의 다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는 맞히는 겁니다. 목걸이는 넥클래스가 미안해요. 목걸이가 넥클래스가 되고요. 목걸이는 이제 퉁퉁 부었죠. 갑상선이. 받치다 같은 경우에는 신조후 사사계열을 생각하시고 받치다 같은 경우에는 받침대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책받침에서의 받침대. 받히다는 히에다가 동그라미 피동이야. 셋불에 내가 쾅 하고 받힌 거야. 구분할 수 있겠니? 다시 돌아왔어. 29페이지로 다시 할게. 목걸이는 목에다가 병이 생긴 거고요. 목걸이는요. 액세서리를 생각하시고요. 받치다는 내 목숨을 바치는 거고요. 받치다는 받침대, 책받침을 생각하시면 되죠. 책받침에다가 동그라미 셋불에 팡 받히는 거에 히는 동그라미 치시고 피동입니다. 그리고 술을 체에 받치다에서의 받다에 치는 걸러내다에 받치다 할 수 있겠지. 술을 걸러내는 거에 술을 체에 받치다 할 수 있겠지. 반드시는 꼭이고요. 반듯하다에서 온 경우에서는 원형을 맡겨서 반듯이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낸다면 나는 부딪히다랑 부딪히다도 선지로 넣을 것 같아. 부딪히다랑 부딪히다 두 개 묶어주세요. 부딪히다는 너와 내가 우연히 탕 대면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차와 차가 부딪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차와 차가 서로 마주치는 거 뭐라고? 부딪히는 거야. 우리 CU에서 부딪히면 맛있는 거 사줄게. 부딪히다 같은 경우는 뭐야? 가만히 있는데 갖다 박는 거야. 부딪다에서 히에다가 동그라미 피동이야.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갖다 박는 거는 뭐다? 부딪히다야. 근데 우리가 서로 탕 하고 마주하는 거 뭐라고? 부딪히다. CU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거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팡 박는 거 뭐라고? 부딪히다야. 그리고 또 선지는 이거 5개에서 이렇게 될 것 같지 않다. 만약에 이 문제를 낸다라고 하면 다음 주 의미의 연결이 잘못된 거. 띵띵띵띵 각각 비교하는 거에서 5개 선지. 그렇다면 붙이다랑 붙이다도 너무 괜찮죠. 구분하는 거에서. 육사랑 경찰대 시험이 이거 진짜 많이 돼요. 공무원 시험에서도 빠지지 않고 육사랑 경찰대 시험은 요거 문제 굉장히 좋아합니다. 붙이다랑 붙이다 묶어가지고 또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김구에서 육사 많이 가잖아. 육사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좀 해도 좋을 거야. 석현이 좀 되게 육사에 좀 어울리는 것 같다. 붙이다랑 붙이다 가겠다. 붙다라는 의미로 바꿀 수 있으면 밑에 거야. 붙이다는 뭐다? 붙다로 바꿀 수가 있어야 돼. 붙이다에서 이는 사동의 이입니다. 사동접대사라서 붙다로 바꿀 수 있는 애들이야. 바꿔볼게. 우표를 붙이다 라고 하면 우표가 붙다. 책상을 벽에 붙이다 하면 책상이 붙다. 딱 달라붙는 거. 흥정이 붙다. 불이 붙다. 감시원이 붙다. 조건이 붙다. 치비가 붙다. 별명이 붙다. 붙다로 바꿀 수 있으면 붙이다. 그 외의 경우는 다 붙이다. 힘에 붙이다. 편지 붙이다. 논밭을 빌리는 거 붙이다. 빈대떡 붙이다. 이게 어떻게 붙다랑 관련이 있습니까? 식목일에 보내는 거에 붙이다. 회의에 붙이다. 붙다랑 관련이 없어요. 인쇄에 붙이다. 삼손일에 숙식을 붙이다. 붙다랑 관련이 없으면 붙이다. 붙다로 바꿀 수 있으면 붙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잘 외워질 것 같은데요. 그죠? 시키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시키는 거. 시키다는 키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사동입니다. 식다의 사동. 식다의 사동. 잠을 깨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가볼게. 아름이라고 하면 새 아름에서의 손의 단위로 이렇게 앉는 거에서의 아름이라고 생각하면 앉는 거에서의 아름이고 나중에 죽자. 알다라고 적어놓을까? 아름에서는 알다. 알미 힘이다에서도 알다. 그 다음에 이제는 끄덕끄덕 할걸. 밥을 안 치는 거야. 앉다가 아니야. sit-down에서의 앉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앉히다 알고 앉히다는 앉다의 히에다가 동그라미 사동이야. 앉다의 히. 그리고 뭐 얼음, 두 물건이 만나는 상태를 얼음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얼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얼다의 명사형 얼음이고 있다가는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있다가는 존재하거나 있다. 존재하다. 절이다는 피가 통하지 않은 거 절이다는 김장 배추를 절이는 거 소금에다가 쩔어라고 하잖아. 절다. 쩔어를 절다라고 합니다. 조리다도 기억해 주시고 이게 교과서에는 좀 나오거든요. 교과서 단원에서 조리다나 졸이다 조림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님쌤이 내실 수도 있으니까 조리다랑 쫄다 있지. 아 쫄았어 할 때 쫄다는 사실 조리다입니다. 조리다. 그리고 여러 날을 굶주리는 거에서의 줄이다랑 비용을 줄게 할 때의 줄다의 줄이다. 이에다가 동그라미 비용을 줄이는 거죠. 한우
하노라고라는 거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노라고는 최선을 다하다. 근데 공부하느라고는 이유가 되겠죠.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웠다. 뭐뭐 하는 이보다의 어미와 뭐뭐 하는 사람의 뭐뭐 하는 이보다 뭐뭐 하리만큼이랑 뭐뭐 할 이만큼 이는 다 사람입니다. 사람. 뭐뭐 하는 이 오는 이 찬성할 이 그리고 이거 두 개 묶어줘. 뭐뭐 하러 가는 거는 목적. 뭐뭐 하려 하는 거는 의도. 목적이랑 의도 또 묶어줘. 그리고 낸 다음에 이거 낼 수 있어. 로서랑 로서 묶어서 별표. 자격을 나타내는 거, 신분을 나타내는 거, 사람으로서, 고등학생으로서. 근데 도구나 수단을 나타내는 거는 닭으로서. 뭐뭐 함으로, 뭐뭐 함으로써. 자, 쌤은 헷갈리는 거는 붙이다랑 붙이다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부딪히다랑 부딪히다도 괜찮고요. 다치다랑 다치다도 괜찮고요. 맞히다도 괜찮고요.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선지로 만든다면 한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안 하기에는 좀 찝찝한 거 수업 시간에 건드리셨으니까 한 번씩 읽으면서 김보기출에도 꽤 있습니다. 문제 넣어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맞춤법은 끝!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지 이제 김희애쌤의 모의고사. 사실 교과서 작품들은 그냥 하려면 근데 모의고사는 진짜 좀 괜찮은 내용이야. 출제 요소도 있어 해서 자, 일찍 친구들만 쌤이 학습지를 묶여왔기 때문에 2, 3, 4, 5, 6 너무 느린가요 여러분? 어떤 동안 시작해서 네 네, 되게 피곤한 거를 커야 되는데 많이 자야 되는데 자지 못하고 같아요. 180 돼야 되는데 우리 한번 분위기 전환하면서 지금부터 엄청 중요한 작품들만 할게. 알았지? 엄청 중요한 작품들의 그해 겨울이랑 유해도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이걸 딱 하는 순간 여러분 바로 잘 것 같거든. 그래서 그해 겨울이랑 유해는 목요일 타임에 첫 스타트로 반짝거리게 할 테니까 영상 확인해주고 오늘 시 3개 나올 때로 한번 끝내보자. 알았지? 1페이지 간다. 나무 속에 물관이 있다. 무조건 시험지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시들은 지금 빠질 작품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는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나무 속에 물관이 있대. 물관에다가 동그라미. 그럼 어떤 작품이랑 엮어서 내면 되겠어. 지금 이거는 산수유 나무랑 나무 속의 물관이나 둘 다 시적 대상을 통해 시의 창작 계기가 마련되었잖아. 시의 주인공이 화자가 아니라 나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쑥 내려와봐. 갈래는 산문시에다가 밑줄 그시고 왜 산문시인 것 같아? 산문시가 뭐예요? 어떻게 알아봐요? 라고 하면 연의 구분이 없는 것도 산문시인데 얘는 연구분은 하기는 해요. 그지? 연은 크게 사연으로 나뉘어지는데 행구분이 없지. 그지? 그래서 산문시 위에다가 행구분 X 나오겠다. 행이 구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문시인 거야. 행, 구분 X. 그러면서 화자 개인의 서정시입니다. 우와 너무 좋은 표현 나왔다. 그때 현대시 개념 정리할 때 관조적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지? 관조적에다가 밑줄 그시고 산수유 나무의 농사는 산수유 나무를 대하는 태도가 관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뭔가 의미 부여를 꽤나 많이 했단 말이야. 산수유 나무가 농사를 짓는다. 그 노력과 결실에서 배려의 미덕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관조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근데 이 시는 관조적이야. 두 개 비교할 수 있겠지. 대상을 대하는 태도가 물간에서도 관조입니다. 독백적이고요. 비유적이고요. 고재종 시인의 작품으로 겨울나무를 시적 대상으로 삼았다. 겨울나무에다 동그라미 계절적 이미지가 드러나네. 산수유 나무의 계절적 이미지 공본보 그리고 나무 속의 물간에서는 겨울 계절적 이미지의 시적 대상들의 모습이야. 그걸 주목한 거야. 겨울나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에서도 또 뭐가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 삶의 성찰에다가 이줄 요거는 좀 포착하게 비슷하다. 인간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시켰다면서 특징! 음성상징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위에다가 의성어 또는 의태어 의성어 또는 의태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대상 관찰 그리고 느낌 위주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런데 관조적이라니 근데 뭔가 좀 뒷짐지고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있겠지. 그리고 3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줘.
이거는 산수유나무랑 유사하게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 꽃을 피우고 그늘을 그리고 산수유나무에서도 말이야. 그리고 나무 속에서 겨울나무가 보여주는 그 자연의 이치가 인간 세계랑 연결이 되는 거야. 밑줄 쭉 긋고 가겠습니다. 자연의 이치를 인간 세계랑 접목시켰다? 다소 비유적이라는 거지. 상승과 하강 이미지 찾자 우리가. 상승에다가 밑줄, 하강에다가 밑줄. 그리고 산수유나무 의인화시킨 것처럼 역시 의인화에다가 밑줄. 그리고 뭐뭐 하느니라는 종결어미가 계속 반복이 되어서 시산 종결, 독자에게 깨달음을 유도를 합니다. 네, 어미가 반복되는 게 있더라고요. 좀 찾아볼게요. 뒤에 장도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안 끝났네 아직. 특징이 아직까지 나왔네. 서리법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어딘지 찾겠습니다. 이 선지가 다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손가락으로 다 콕콕콕 찍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시켰다. 반전의 구체화가 어디에 쓰였는지도 찾아볼 것이고 현재형 어미에다가 밑줄, 당연히 현장감을 따라오니까 현재형 어미도 눈으로 확인하고 연결어미랑 종결어미 차이 아시겠죠? 문장이 끝이 나면 종결어미,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연결어미, 뭐뭐이나 뭐뭐 하거나를 반복하면서 반복은 은율 형성. 그리고 11번 계절감에다가 밑줄. 그리고 12번 하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인간 너무 좋다. 하자의 체험에다가 밑줄. 인간 보편의 삶에다가 밑줄. 인간 보편의 이야기로 확장시킨 거예요.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를 보편의 이야기로 확장시켰다. 해설 갑니다. 이 시는 겨울에 감나무를 관찰을 했어. 겨울 감나무에다가 동그라미. 가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맛있는 과실을 여러 개 찌르지. 그 감나무를 밑줄이다. 관찰에다가 밑줄, 생명의 이치에다가 밑줄. 1년에서는요. 1년에다가 동그라미. 겨울 감나무를 가지를 보고 서로 다치지 않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밑줄이자. 자기 분수만큼 살아가는 모습에다가 밑줄. 나 잘났다고 가지를 막 뻗어내지 않는 거야. 자기 분수만큼의 가지로 남한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이연에서는 말이야. 이연에다가 동그라미. 한 둥치에서 뻗어나간 여러 형태의 가지들의 모습이야. 여러 형태의 가지에다가 밑줄. 다 제각기의 모습인 거야. 93기 다 제각기입니다. 3년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땅속 깊이 닿아서 물을 막 빨아 올려요. 빨아 올려에다가 밑줄. 그걸 꼭대기 끝까지 물을 공급하는 둥치의 밑뿌리의 모습에 주목합시다. 둥치 밑뿌리에다가 동그라미 빨아 올려. 겨울나무가 보여주는 것은 뭐다? 생명력이야. 겨울나무가 보여주는 생명력에다가 밑줄. 하자가 사연에서 감동을, 느낌을, 생명의 원리에 주목하지 않는 인간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인간의 삶에 대한 안타까움에다가 밑줄. 강인한 생명력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한대. 관조 좀 아는 것 같아 이 시. 뭔가 하자가 자신의 느낌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쌤 밑에 해설은 안 받는데요. 관조가 진짜 맞는지 본문 내용 확인하고 쌤이 얘기할게요. 이해와 감상으로 갑니다. 잠시만 넘기지 마세요. 밑에 있습니다. 아직 이해와 감상. 시어는요 일상적이거나 평범해 보이는 것들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활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찰해야 되는데요. 관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그 관찰 대상의 모습은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가 돼.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한번 긋고 가자. 감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두 번째 줄에 이 시는 겨울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감나무에 주목을 해서 밑줄 긋자. 겨울바람 속에 흔들리는 감나무에다가 밑줄. 이게 관찰 내용이야. 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다?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힘에다가 밑줄 그시고 생명의 이치에다가 밑줄. 그래서 간조적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메시지를 끄집어내고 있구나.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자. 잦은 바람에다가는 마이너스. 감나무가 견뎌내야 하는 고난과 시련 표시 좀 할까? 이미 표시되어 있지만 마이너스. 잦은 바람 속에 겨울나무 또동 주인공 등장했습니다. 겨울 감나무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주인공 시작 기상. 시작하다가 잦은 바람 속에 겨울 감나무를 딱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야. 그 가지들이 말이야.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근데 이나에다가 동그라미 칠까? 가는 것이나에서의 이나 굵은 것이나에서의 이나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이 형성이 되고 나열하는 거야.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아예 실가지도 있고 우둥진 것도 있고 거나에다가 동그라미, 이나에다가 동그라미, 이나, 거나, 연결어미의 반복은 운율 형성뿐만 아니라 각각의 가지들의 모습을 열거해서 보여주는 거야. 가는 것, 굵은 것, 실가지, 우둥지, 가시 모두 다 서로를 해방 놓는 법이 없습니다. 해방에다가 X 하시고 경쟁한다 안 한다? 안 해. 경쟁에다가 X 제 숨결 닿는 만큼만 제 숨결 닿는 만큼에다가 밑줄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깜냥, 순우리말로 한자어로는 능력, 그리고 분수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 제 숨결 닿는 만큼 밑에다가 뭐라고?
분수라고 적자. 제 숨결 닿는 만큼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있대. 그러니까 막 뻗어대지 않는 찰랑한 허공을 끌어안고 바르르르르 떨거나 음성상징어 나왔네. 모양을 흉내내는 바르르르르 사운거리거나 거나도 또 반복되었습니다. 사운거리다라고 하면 뭐다? 짓거리다라는 뜻이죠. 행동하고 짓거리는 거 짓거리거나에다가 밑줄 또 건들대기도 하고 생명력이야. 가지들이 이렇게 사운거리기도 하고 건들대기도 하고 휙휙 후리기도 하고 또 거나거나 많이 나왔다 그지? 거나 체크도 해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제 능력껏 깜냥껏 한 세상을 흔들거린다. 거린다에다가는 밑줄 한번 꺼주시면서 현재형 어미 현재라고 적어주시고요. 흔들거리는 걸 뭐라고? 그렇게 뭔가 살아가는 모습이다. 움직이고 있는 역동성이라고 생각해줘. 가지가 분수에 맞게 가지를 뻗어내고 있습니다. 감나무의 가지의 모습 다양하네요.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실가지도 있고 우둔가지도 있고 해방 놓는 법 없이 자기가 능력만큼 숨결 닿는 만큼 가지를 뻗어내고 사운거리고 있다. 흔들거리고 있다. 괜찮지? 1년 끝. 2연으로 가자. 그 모든 것이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축기둥 같은 둥치에다가 동그라미 밑둥에다가 물결 표시. 밑둥은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가 않아. 그만큼 뭐야? 지탱이라고 밑줄 꺼놓자. 웬만해서는 흔들림이 없는 한 집의 주축기둥 같은 둥치입니다. 나노둥치가 주축기둥은 뭐야? 대들보 딱 받쳐주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같은 그 둥치에서 뻗어나가게 세상 신기한 일이야. 세상 신기한 일에다가 밑줄 거기에서 뻗어나가는 게 참 경이롭구나. 그래서 주축기둥 같은이라는 거에서 지급법 쓰였다라는 거야. 잠이 와서 어쩔고 저기 한번 일어설래? 아니면 수민 책상 기다리러 바꿔도 된다. 너무 힘들다면. 더더욱 그 실가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이 실가지가 정말 연약한 가지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존재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나에 앉은 조망만한 새의 무게가 둥치를 타고 내려갑니다. 새의 무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가지가 이겨내야 되는 새의 무게겠죠. 그럼 새의 무게를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다?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새의 무게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고난과 시련 그 압박을 실가지가 조망만한 새의 무게일지라도 이겨내고 있다라는 거야. 새의 무게가 둥치를 타고 내려가서 내려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으로 화살표 표시할까? 타고 내려가에다가 밑으로 화살표 하강이미지 시륵 땅 속에 그 중에 깊이 뻗은 실뿌리의 흑살내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고 내려간 실가지의 힘이 흙까지 내려가서 그 무게를 견딜 힘을 다시 무게를 견뎌내는 힘 한마디로 지금 다 얘기하고 싶은 이 줄그레사의 상세한 설명을 뭐라고 생각하는데 생명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생명력. 다시 우둥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다시 위로 우둥지에까지 올려보내는 땅심의 배려로 땅심의 배려 땅이 배려가 있는 존재로 의인화시켰네. 다시 실가지에서 우둥지까지 실가지에서의 힘이 타고 내려가서 땅속에서 다시 우둥지로 올려가는 땅심의 배려로 산 가지는 어느 것 하나라도 어떤 백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을 보여준다. 꺾이지 않는 당참에다가 밑줄 이거 기억하면 돼. 어떠한 백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가지의 모습 당차다. 보여주는가 밑에다가 설이라고 되어 있겠지. 오케이. 어떤 백바람에도 꺾이지 않는 당참의 근원이 되는 힘은 어디에서? 둥치에서 오는 힘입니다. 아, 우리는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거에서 관조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 그래서 쌤은 관조적에다 X를 할게. 이 시는 충분히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를 했기 때문에 관조라고 보지 말자. 성격의 관조적 X. 인간 세상이 이러한 가치를 모르면서 살아오는 거에 대해서 씁쓸해하는 거야. 시 성격의 관조적이지 그걸 좀 X를 하자고 의미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제 메시지를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관조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관조적이다 X. 아, 우리는 너무 감동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거에서 감나무의 생태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고 있잖아. 이런 건 관조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기 때문에 감나무의 생명에 대한 감탄이라고 보시고 초록색 글씨도 한번 봐주세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선지입니다. 화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보편의 삶에 연결시키는 성찰적인 태도, 자연물을 보면서 느끼는 깨달음, 인간 세상에 대한 깨달음, 인간 세상에 대한 반성은 뭐다? 우리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실가지에서 우둥지까지 가는 이 둥치의 힘, 우리는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아 라는 걸로 반성. 문제원을 바로 풀어보면 더없이 좋겠죠. 나무 속의 물과 문제원을 풀어보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해 겨울에
겨울은 따뜻했네로 오늘 하는 순간 그냥 망할 것 같다 얘들아 분위기가. 좀 힘내보자. 그래서 그의 겨울은 따뜻했다는 유행을 목요일날 첫 시작으로 할 테니까 프린트 들고 가셔서 바로 수업 마치자마자 업로드되는 영상을 여러분은 금요일 전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에다가 발표 3개. 나무 속의 물건도 너무 중요하지만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도 딱 출제 포인트가 있어. 아 그래서 되게 중요해. 승민아 우리 옆자리로 이동하고 이거 피자를 비싸고 만들자. 승민이가 옆자리로 하고 자 오는 사람들 다 일로 오세요. 하세요. 얘들아 제목에서 이미 출제 포인트가 시작이 되거든. 남신이주라는 님의 유동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방에다가 동그라미 별도 방에다가 동그라미 발신인 주소에다가 붙이는 거야. 방은 뭐다? 발신인 주소 뒤에 붙이는 표식입니다. 발신인 주소. 발신인 주소 뒤에 방자를 붙이는 거야. 지금 시작하자 어디 있어? 남신이주에 유동이라는 동네에 박시봉이라는 사람의 집에 새들어 살아서 박시봉 집에서 뭐를 이 편지를 보낸다. 주소를 적어줍니다. 그럼 발신인 주소니까 이걸 통해서 일시는 무슨 형식이라는 걸 할 수 있다. 편지 형식이야. 왜 시적하자가 편지 형식을 택했지? 자기 이야기를 고백하는 자기의 지금 근황, 자기의 소식 그걸 알리기 위해서 편지 형식에서의 뭐가 적합하다? 근황 그리고 고백 독백적인 느낌을 주기 위한 편지 형식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고 싶어. 나 이렇게 지내고 있어. 일기 같은 느낌 편지 형식을 택한 거. 시작해볼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나에다가 동그라미 좀 전에 시작하자 나 작품 속에 있었어. 물관에 시작하자 나 작품 표면에 드러났어. 아니 나 드러나지 않았어. 그래서 시작하자 대상을 관찰하고 대상의 생명력에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인간 보편의 삶으로 확장이 되죠. 근데 남신의 주요 박시봉방은 시험 범위에서 지금 완전 자기 얘기야. 내 얘기 좀 들어줘라는 거에서 자기 근황 소식 전달입니다.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에다가 마이너스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마이너스 사자성어로 바꿔봐봐. 아내도 집 나갔는지 아내와도 헤어졌고 아내를 못 지켰구나. 사랑하는 너를 못 지켰어. 아내와 살던 고처도 없어졌어. 거지됐네. 길거리에 나는 이 심정 그리고 살뜰한 부부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가족이랑도 헤어졌지. 또 마이너스 멀리 떨어져서 에다 마이너스. 그 어느 바람 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는 노숙자 신세입니다.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였다의 마이너스 콤보가 4개 터졌다. 점수 엄청 많이 따는 콤보 터트려서 아내 없다, 살던 집도 없다, 가족들이랑 다 떨어졌다,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인다. 사자성어로 바꾸면 뭡니까? 1, 2, 3, 4, 4일까지 다 묶으니까 옆에다 뭐라고 적혀질지 가족 해체. 화자의 고독하고 쓸쓸한 처지가 점칭법을 통해서 제시가 되었어요. 1부터 4일까지 계속 콤보가 터졌어. 나 아내랑 헤어졌어. 어떡해. 같이 살던 집도 없었어. 어떡해. 부모랑 동생 다 헤어졌어. 어떡해. 그래서 나 지금 노숙자 신세로 거리 끝에 헤매고 있어. 계속 터뜨려준 겁니다. 점칭법. 사자성어로 바꾸면 뭐죠? 엎친 데 덮친 격. 맞습니다. 설상가상이죠. 안 좋은 일에 또 안 좋은 일이 겹친 눈 위에 서리가 앉았다. 설상가상. 왠지 사자성어 문제는 하나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김진성 쌤이 안분지족 안빈낙도를 구분하는 걸로 하나를 내시든지 한번 내셨거든요. 안분지족은 답이었 안분지족 안빈낙도를 대부분 구분하지 않거든요. 근데 김진성 쌤은 그렇게 구분을 하시는 문제로 안분지족이 답이었는지 안빈낙도를 답인지 봐야 되겠는데 둘 중에 하나만 바뀌는 것 같아요. 원래 사자성어 2개를 그냥 같이 쓰는 사자성어로 하는데 김진성 쌤은 미리 이렇게 구분을 하신 거지. 그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A 불비 산하공도 그 파트에서 김미애 쌤이 무조건 김진성 쌤이 홈트를 문학을 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미애 쌤은 무조건 교과서랑 예. 그리고 천세희 쌤은 무조건 문법 이렇게 딱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살상 가자. 하자의 고독하고 쓸쓸한 처지 여기까지 찌. 그래서 뭐 어느 바람 새인 거리가 쓸쓸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감정이입인 거 그냥 감정이입이가 X하면 안 돼. 너무 과하게 의미부여한 것 같아. 감정이입에다가 X 수업 시간에 아마 이렇게 안 하셨을걸. 쓸쓸한 거리 끝에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에서 객지 밑줄. 시작하자 지금 어느 곳인지 모를 곳에서의 객지. 방랑에다가 밑줄. 그리고 계절적 배경에서 가난한 사람이 힘든 계절은 봄이랑 여름이 아니야 얘들아. 겨울이 힘든 거야. 겨울이
이미지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리고 여러분 시인 설명을 하신다면 또 알아봐야 되는데 백석 시인은 일제강점기 시인이야.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 모든 게 다 하자를 잃어버렸군요. 화자가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외롭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방황에다가 밑줄 바로 날도 저물어져서 바로 날이 저물어졌어. 저물어서에서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하강 이미지 밑으로 하자.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바람에다가 마이너스 추위는 점점 내려오는데 추위에다가 마이너스 이런 거에서 계속 점층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옆에다 점층 계절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그리고 대꾸법 왜? A는 B 구조하고 바람은 B끼리 추위는 A끼리 대구적인 통사구조의 반복으로 하자의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한다라고 하면 O 아니겠어? 문장구조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그 헬에다가 어디로 가자? 어느 목수 제목을 통해서 이 목수는 누구겠습니까? 박시봉 집에 헌사슬간 사세다가 밑줄 끄시고 갈대를 엮어서 만든 자리를 사시라고 하는데 요즘 쓰는 표현이에요? 안 쓰는 어휘예요? 사시라는 어휘 잘 안 쓰죠. 그래서 백석 시인이 있잖아. 이렇게 순우리말을 일제강점기에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시인이야. 그래서 사슬 통해서 여러분은 향토적이고 토속적 소재의 시어들이 쓰였다라고 하면 끄덕끄덕 해야 돼. 향토성, 토속적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시 하나가 나왔어요. 계속 나올 거예요. 백석 시인의 특징은 백석 시인의 다른 작품에서도 알 수 있는 특징이거든요. 선지로 언급하실 겁니다. 수업 시간에도 얘기하셨을걸요. 사뿐만 아니라 나올 시어들에서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소재들을 사용을 한다. 나는 어느 목순의 집에 헌 사슬간 돗자리에 갈대를 깐 한 방에 들어가서 주인을 붙였다. 주인을 붙였다에다 밑줄 끄시고 평안북도 방언이야. 평안북도 사람이라서 평안북도 방언을 사용하는 거야. 주인집에 새 들었다라는 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주인을 붙였다. 여기까지 괜찮니? 방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니까 얘들아 우울증의 시작은 뭐야? 뭐 시작이라기보다 우울증의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뭡니까? 들어눕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자기만의 공간에 들어눕는 겁니다. 들어누웠어 지금 이 시작까지. 이 방에 들어가서 이제 무슨 코삭질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거에서의 잉여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면을 바라보고 내면에다가 밑줄 끄시고 잡념의 생각이 이제 막 머릿속에 떠돌아다니는 내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동그라미 치고 가다 슬픔, 절망, 고독감 동그라미 하다가 느끼고 있는 거는 그냥 자살 각이야 오늘. 슬픔, 절망, 고독감에다 동그라미 그렇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 중입니다. 화자가 지금 이 방에서 뭐 하는 거야? 다 잃었잖아. 아내 잃었잖아. 집 잃었잖아. 이제 거지잖아. 그래서 이 방에 이제 색방을 구해서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각 재고 있는 거야. 오늘 어떻게 죽을 것인지. 내적 갈등에다 동그라미. 하자가 자신에 대해서 되새김질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스포 당하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스포를 당하는 것인가? 나중에는 결국에 시작 하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내적 의지에다가 밑줄 이렇게 스포를 당하고 싶지 않은데 이 방에서 시작하자 다시 플러스의 자세를 다집니다. 내적 의지에다가 밑줄 어제 친구들의 필기를 좀 봤거든요. 남아서 하는 거에서 그러니까 앞부분에 김미애 쌤 시간에 이렇게 꺾은가무에서의 그래프로 하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주는 거 이거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신 게 있는데 마이너스에서 체념적으로 하는 시들이 20% 그리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다시 회복하는 시가 80% 이렇게 적어주신 거 기억나요? 그 필기 기억나요? 20%로 체념하는 시는 어떤 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거에서 마이너스에서 쭉 마이너스로 체념하는 거는 공무도하가에서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했는데 남편이 물을 건너서 떠난 죽은 그 남편에 대해서 죽은 사람 뭐 어쩌겠어 라고 하는 그 체념적인 태도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제방맹아를 생각해요. 제방맹아는 어때? 미탈찰에서 만날 날 다시 뒀다가 기다리겠다라고 플러스로 회복을 하지. 이 시점 하자도 그럼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에서 회복하는 시인 거네. 왜? 교육적 가치가 있잖아. 고등학생들 내가 즐겨서 마지막에 연탄불 켜고 끝났어. 근데 이게 무슨 교육적 가치가 있겠지. 그러니 여러분한테 주는 건 뭐야? 지금 너무 짠하지 여러분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를 악물어. 나무 속의 물건을 생각하면서 바람의 둥치, 흔들리지 않는 둥치에 뻗어내는 가지를 생각하라라는 나무 속 물간에서도 여러분에게 의지를 어필하고요. 그리고 이 시에서도 시작하자는 결국에 해치고 나아가 끝내 이길이라. 내적 의지에다가 밑줄 끄시고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에다가 밑줄. 야씨 그러면 이 파란색 글씨로 길게 설명한 거를
김미애 쌤은 5글자로 줄일 거야, 성지에서. 그래서 한방 옆에다가 이쁘게 적어줘. 성찰적 공간이라고 적자. 한방은 지금 3줄에 걸쳐서 설명을 했어. 3줄에 걸쳐서 이 설명한 거를 우리는 옆에다 뭐라고 바꾸면 된다? 성찰적 공간이라고 적으면 돼. 성찰적 공간. 그래서 문제에서 나왔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다. 슬픔과 절망을 결국에는 정화시킬 공간이다. 실현으로 무력감을 이 방에서 느낀다. 가족과 단절된 생활을 혼자서 지속한다. 화자가 자신의 과거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런 선지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에서 하나 더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이 모든 작업이 뭐 하는 거야? 성찰 중인데. 성찰적 공간 적으셨나요? 한 방에 들어가서 새빵을 구했다. 타양을 떠돌다가 목수의 집에 새빵을 구했다. 총정리할 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수 없어. 포인트만 짚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습내 밑줄 후각적 이미지. 누긋하다라고 하면 눅눅한 거는 무슨 감각으로 느낄래? 눅눅하다, 누긋하다는 아이고 잘한다, 조카. 이 방이 그만큼 어떤 방이란가? 쾌적하지 않아. 딱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기에 딱 좋은 방이야. 초라함에다가 밑줄 끄시고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아. 나 혼자가 너무 많다. 나 혼자도 너무 많다에다가 밑줄 내 속엔 내가 너무 많다. 감당이 안 가는 거야. 나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처지입니다.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버겁다. 내 삶이 너무 버겁다. 내 몸 하나도 견디기가 힘들다. 그래서 디롱백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북돋불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디롱백이 옆에다가 향토성, 토속적. 디롱배기, 북돋불,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소재입니다. 디롱배기에 질그릇 같은 거고요. 그리고 박시봉 이 사람이 야 너무 추우니까 이거라도 난로 째라고 디롱배기라는 질그릇에 북돋불이라는 이 지푸라기 같은 거에 피운 불 옆에다 따뜻한 미제에다가 밑줄 이걸 갖다 난로로 넣어주는 거야. 이런 게 담겨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째면서 그러면 지푸라기에 재가 생기겠지. 재 위에 밑줄 글자 뜻없이 글자에다가 밑줄 바보, 멍청이, 병신 이런 거 새겨보는 거지. 나래기 뭐 이런 거 뜻없이 자기 자신을 글자를 쓰면서 멍충이 이런 거 쓰면서 문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희곡이놀이는 외출하지 않아요. 무기력에다가 밑줄 끄시고 머리에 손깍지 베개를 하고 뒹굴면서 이런 거 하는 우울증 환자 모습이다. 지금 문 밖에 안 나가고 손깍지 베개를 하고 구르기를 하면서 무슨 작업을 하는 거야?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다가 밑줄 후회의 한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라는 거에서 멍충이, 병신 이거를 소처럼 연하여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새김질에다가 밑줄 끄시고 반추동물처럼 곱씹는 게 뭐야? 자기 실수야. 너무 괴로울 것 같지 않나?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과오에 대해서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존감 지금 지하에 이거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거를 계속 새김질을 하는 거에서 반성의 소처럼의 직유 자기 자신이 문제인 겁니다. 그냥 내가 다 문제다. 나만 죽으면 된다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어때? 내 가슴이 막 메어옵니다. 이런 느낌 뭔지 알죠 얘들아? 깨다가 밑줄 내 눈에 뜨거운 게 피 개이는 거 이제 눈물이 난다. 내 가슴이 메올 적에다가 밑줄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개일 적에서 적에다가 밑줄 이거 뭐다? 유사한 형태의 문장 반복 의미 강조하려고 눈물이 난다. 가슴이 막 메어온다. 심장이 조여온다. 그러면서 신척하자 뭐라고 얘기하지? 내 스스로 화끈하치 북도로 부끄러울 때 부끄러울 적에다가 밑줄 내 자신이 너무 쪼다같아서 너무 창피한 거야. 하자의 정상에다가 밑줄 뭐뭐하며 뭐뭐할 적 뭐뭐하며 점칭에다가 밑줄 내 자신이 너무 쪽팔리는 순간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에다가 밑줄 압도당하는 거야. 그 나래기라는 감정이 나를 압도해서 물결 표시할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에다가 물결 표시. 오늘 이제 끝나는 날이네요.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거에서 살 가치가 없다 나는. 오늘 인생 하직하겠습니다라는 걸로 북받치는 해안의 절정이다. 지금 마이너스의 절정입니다. 그러나에다가 세모 표시하시고 별표 세모.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시간.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교육적 가치 그러나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가자?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위로 화살표 상승의 이미지 체념에서 희망으로 김미애 쌤이 그려준 그 그래프가
몇 년에서 탁 꺾이기 시작하는지 이거 행수를 따져가지고 내는 시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나라에서 행수는 뭐 23행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시험지에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세보세요. 위에서부터 띵띵띵띵띵 하면 아마 답이 23이라고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시험지에서 세면 되니까. 그러나 시상의 전환. 고개를 든다. 뭐로 바뀌자? 희망으로 바뀌자.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봐봐. 덩가가 아니라 등가잖아. 등. 눈을 떠서 높은 천장 위로 하살표. 높은 천장을 쳐다보는 것이라는 거에서 이미 이 시작하자는 이를 안 물었다. 나무 속의 물건처럼 시작하자는 시련에 흔들렸지만 오늘 연탁을 피우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하자가 깨달은 건 이거야. 내 뜻과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이다. 밑줄 긋자. 내 뜻과 내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에다가 밑줄 긋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지금 공부 계획표, 김고 그 다이어리에다가 공부 계획표 했잖아. 금토일, 토요일, 일요일 소부가 엄청났잖아. 공부의 양의 계획이. 다 지켜졌어요. 모든 걸 다 킬 했습니까? 지금 킬 다 됐나요? 안 되죠. 그게 인생사예요. 내 뜻과 내 힘, 내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에서 CU에서 한번 하고 싶어. 지금도 솔직히 졸고 싶어서 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지? 힘들어서 그런 거잖아. 그게 힘든 거인 거야. 그게 인생사인 거야. 내 뜻과 내 힘에 자기 의지대로 잘 사는 사람 없다. 그게 힘들다. 이것들보다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 이것에서 쏘세요.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찾으면 진짜 문장을 보는 눈이 있다. 집중해서 찾아보자.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게 있대. 이것이 가리키는 건 뭘까? 내 뜻으로 쏘고 힘으로 쏘고 내 뜻과 내 힘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힘들어. 내 뜻과 내 힘보다 더 크고 높은 존재가 있어. 두 글자로 바꿔야 돼. 이걸 뭐로 바꾸자? 운명입니다. god입니다. 초월적인 존재의 운명입니다. 운명이라고 기억해주세요. 내 뜻과 내 힘인데 어제 잠시 CU에 갔는데 뭔가 그렇게 일이 되어서 지체가 된 게 운명이야. 지금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건 운명이야. 그보다 더 크고 높은 운명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의 시련으로 찬물 뜨거운 물 온탕 냉탕에 넣었다가 굴려갈 거야. 3년 내내. 근데 진짜 1학년 1학기만 잘 적응하고 나면 2학기는 할만해.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에다가 밑줄 긋이고 밑에다가 시련 고난 운명이 나한테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거야. 하루하루의 일희일비에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네. 나의 잘못으로 화끈같이 부끄럽도록 붉도록 붉어지는 소처럼 연하여 세기질 했을 때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지. 회한이었지. 후회한 회한밖에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느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게 바로 뭐였다? 운명이었던 거야. 운명론적 가치관에다가 동그라미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존재가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한 운명에 대한 힘을 깨달았어. 그러면 내려놔지는 거야. 진인사 대천명.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모든 게 다 운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의 이너피스가 찾아왔다. 이제 이 사람 깨달았다. 운명이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삶을 움직이는 거는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었다. 그것이 바로 뭐였다? 운명이었다라는 걸 떠올리는 나. 이렇게 하여서 깨달았어.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방에서 아직까지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 운명의 힘을 깨닫고 뭔가 행동하진 않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시간이 흘러가고 지금 이 시작하자 운명의 힘을 믿는 순간 그 어지러웠던 요동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슬픔이었지. 한탄이었지. 슬픔과 한탄에다가 동그라미 그 부정적인 정서들이지. 회한. 김지성 쌤이 회한이라는 어휘도 가르쳐 주셨대. 후회한, 회한, 슬픔, 한탄 가라앉는 것들이 다 가라앉아서 앙금이 되었어. 앙금에다가 별표세개.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마음의 정화야. 요동쳤던 그 죽고 싶었던 그 심정이 그때 막힌 그거 왜 그랬지라는 게서 문제 잘못 읽어요. 특히 수학 계산 실수 많이 하잖아. 문제 잘못 풀어가지고 막 하잖아. 그지? 그랬을 때 막 공부하기 싫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뭐라고 생각하는데 운명이야. 끝은 무조건 해피엔딩이야. 슬픔과 한탄이 가라앉는 것을 사실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았다. 정화. 내적 갈등 줄어듦에다가 밑줄. 슬픔과 한탄 가라앉는 것도 열거죠. 이렇게 마음의 정화가 찾아왔을 때 다시 외로운 생각이 든다면 외로운 생각에다가 밑줄 다시 괴로움에 외로운 생각에 고독이 나를 똑똑똑 찾아온다면 우울증이 한순간에 다 극복되는 거 아니잖아. 또다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다 때려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스물스물 밀려올 때는 나주소네. 나주소 밑줄 쥐인을 붙였다처럼 방언입니다. 그래서 나주소는 저녁 무렵인데 해질 무렵 이런 걸로 장난질 칠 수도 있으니까 나주소는 해질 무렵입니다. 저녁 때 해질 무렵에 쌀랑쌀랑 이런 거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겠니? 음성 상징어. 왜 이렇게 개념을 잘하냐 너네.
쌀랑쌀랑쌀랑쌀랑 음성 상징어에 쌀랑눈이 다시 나를 찾아와서 문창을 때린대요. 떡떡떡떡 우울증이 밀려오는 거예요. 쌀랑눈이 고난과 시간의 감정이 쌀랑눈 마이너스 문창을 다시 때리면서 다시 우울감이 스물스물스물스물 밀려올 때 이런 저녁에다가 뭐 마이너스의 저녁이니까 이런 저녁 어떤 저녁?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때릴 때 또 우울감이 밀려올 때 이제는 어떻게 하겠대? 제 위에 뜻없는 글자를 쓰면서 슬픔과 해안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화로를 더욱 다가끼고 화로의 따뜻함, 뜨거움을 다가끼고 무릎을 꿇어야 하는 줄 사람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뭐야? 오늘 궁서체라는 거야. 진지모드야 이거는. 기도와 반성에다가 줄 무릎을 꿇어서 뭘 하겠다라는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그냥 이 시에서의 바로 농축입니다. 뒤에 남아있는 네 줄 쫙 묶어주세요. 다 묘사거든요. 뒤에 네 줄 쫙 묶으셔서 대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이 네 줄이 제일 엑기스예요. 무릎 꿇고 이 사람 뭐 하는지 봐봐. 무릎 꿇고 카리나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렇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뭘 하는지 봐봐. 어느 멀리 있는 산에, 먼 산에 그러니까 그만큼 막 사람들한테 가까이 있는 산이 아니지. 멀리 있는 산에 뒤옆에 바우, 섭해, 섭, 방언이야 이런 거 잘 봐야 돼. 섭하면 섭, 지푸라기의 섭 이런 거 아닙니다. 바우 옆에, 바우는 뭐예요? 바위 옆에 외로이 서 있어. 다른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따뜻하게 있는 그런 나무 아니야. 외로이 서사에다가 밑줄. 얘들아 인생은 외로운 거야. 독고다야 인생은. 외로이 서사에다가 밑줄. 어두워오는데 하얀이 눈을 막고 있어. 계속 수식하지. 외롭게 서 있다. 어디에? 먼 산 뒷옆에 바우숲에 외로이 서서 하얀이 눈을 막고 있다. 계속 수식 나열이야. 말라있다 잎새가 쌀랑쌀랑 소리가 나면서 눈을 막고 있다. 네 가지로 계속 수식했어. 외로이 섰다. 하얀이 눈을 막는다. 마른 잎새다. 쌀랑쌀랑 소리가 나면서 눈을 막는 바바바밤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갈매나무에다 네모박스 별표세. 이번 시험에서 시험지에 뭐는 나와야 되겠니? 갈매나무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남신이주 유동 박시공학 수업 시간에 했으면 갈매나무는 시험지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다시 올라가서 이런 저녁에 하루를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뭘 하겠다고요? 자기의 최애를 떠올리면서 살아보자가 아닙니다. 똑같이 고통받고 있는 자연의 존재를 통해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나도 이렇게 살겠다라는 게 좀 묻어나요? 먼 산 뒷옆에 바우숲에 따로 외로이 서 있는 존재, 하얀이 눈을 막고 있는 마른 잎새의 존재, 싸락싸락 소리가 나면서 눈을 맞는 존재, 수식해주는 마지막 말 드물다. 흔한 대상이 아니야. 원래 위인은 외로운 법이야.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위인은 외로운 법이야. 드물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신 굳건하다, 굳다. 그리고 뭐다? 정하다는 깨끗하다. 굳고 정하고 바른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매나무를 떠올린다라는 거에서 갈매나무의 모습으로 나도 살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화자가 동일시하고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 맞지? 갈매나무 밑에다 뭐라고 적어놓자? 추구하는 자아상에다가 밑줄, 추구하는 자아상에다가 밑줄. 그래서 막 시험 범위 막 좀 많다고 막 힘들어 죽겠네 막 이렇게 막 김천국 때려치우고 싶네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야. 이를 악물고 굳건히 21일까지 모든 시험 범위에서의 과정들을 일희일비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보겠다.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의연한 삶의 태도. 남자 나이. 의연한 삶의 태도에다가 밑줄. 남자 여자 구분 아니고 참된 삶의 모습이죠. 마지막. 그럼 갈매나무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줘. 하나가 나 굳건하게 의연하게 어떠한 시련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지적인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갈매나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화자의 정서 태도를 드러내는데 이용되는 사람을 갈매나무한테 이름표를 문학적 용어로 붙여주세요.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 좀 했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얘기 붙입니다. 객관적 상관물. 단답형이 있으면 답이 갈매나무를 갖고 아니면 방이든지 방이든지. 근데 단답형이 없으니까 안에 선지에서 있겠죠. 갈매나무를 통한 하자의 삶의 기도, 하자의 이상적인 추구하는 삶의 모습. 됐어. 갈래는 자유시작 서정시 끄덕끄덕 반성, 의지, 독백, 호속, 서사적 다 끄덕끄덕. 서사적은 뭐야? 자기 지금 이야기를 좀 들려주자. 쓸쓸하다, 버뜩 그러나
의지적 남자나 의지적인 의연한 삶의 태도. 백석신 일제강점기 유란민의 삶 속에서의 고뇌를 보여주네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품어봅니다. 지난 날을 반성하고 책찍 1번 밑줄 그쵸? 다 왔다 이제. 한지근의 형식에다가 밑줄. 우리 오늘 해냈다. 독백체에다가 밑줄. 자신의 처지에 대한 반성에다가 밑줄. 현실 극복 의지에다가 밑줄. 산문적 서술로 전개에다가 밑줄. 심표 호흡에다가 밑줄. 적절한 운율감에다가 밑줄. 넘어가고 토속적 소재랑 사투리를 사용하자. 토속적 소재랑 사투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뭐하며 뭐하는 것이었다 반복하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6번에 계절의 신상에다가 밑줄 끄시고 암울한 상황에다가 밑줄 7번에 시상전환에다가 밑줄 그러나 완전 새로운 삶의 자세로 바뀌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라는 그 문장에서 근데 문장도 뭐 어시였다 그랬던 것이었다 없다 동결하게 많이 반복했죠. 음성 상징어에다가 밑줄 색채 대비 나 놓쳤는데 색채 대비는 어디에서 쓰였지? 난 모르겠는데 색채 대비 본문에 찾아보자. 색채 대비 어디 쓰였지 대체? 색채 대비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뭐라고? 잘 모르겠는데 아직. 하이아니. 하얀이 그다음에 또 뭐? 그럼 흰색이면 또 다른 색이 나와야지. 입새. 마른 잎새. 아 밤이랑 눈의 이미지. 하얀이 밤에 눈창을 때리는 거 여연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자연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자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줬죠. 화자의 정석 부끄럽다. 외로운 저녁 대놓고 얘기했어. 부끄럽다 외롭다. 유사한 형태의 문장 가슴이 막 쪼일 적에 눈물이 막 핑 보일 적에 이런 거 반복하면서 시적 의미를 강조를 합니다. 해설 읽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이 작품은 밑줄이죠. 방랑하는 화자에다가 밑줄 반성에다가 밑줄 의지 회복입니다.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 화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다가 밑줄 전셋집이 어디라고? 남신이집 유동 박시동 방 객지에서 홀로 화자의 외로운 처지입니다. 홀로 방에 틀어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성찰의 시간을 방에서 보내죠. 그 과정에서 북받치는 회한에다가 밑줄 좌절에다가 밑줄 그런데 20픽일까 과연 세바바 시험제 그거 행세라고 하면 그러나를 기점으로 전환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높은 거 가로로 묶으시죠.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요? 운명. 그 운명에 의탁해 진인사들 천명. 인식한 하자는 감정이 앙금이 되어서 차츰 가라앉습니다. 감정은 점차 진정되고 밑에다 앙금 외로움의 감정이 다시 찾아온다면 그럴 때는 뭐다? 갈매 나무를 생각하며 시련을 견디고 현실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는 뭐라고? 고결하다. 고결에다가 밑줄 의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의 헌정이네 여러분에게 갖추고 싶은 대신에 해내세요. 넘어가서 연두에 울다. 연두의 울다는 누구랑 또 묶으면 될까? 아 완전 자연친화이기 때문에 산수유나무 나무 속의 물감. 연두의 울다는 더 좀 해주세요. 진도 나갑시다 라고 해도 끝내줄게. 그러니까 마지막 지어짜는 거에서 마지막 한계가 왔다. 이럴 때 이제 우리의 근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의 내성장. 이럴 때 조상님이 우리 후손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이다. 연두의 울다에다가 크게 발표. 그래서 나희덕 시인의 작품인데요. 네. 여러분은 연계는 안 하고 외부 지문 이걸로 그냥 내실 것 같거든요. 뒤에서 설명 보면 이건 더 쉬워요. 연두색이 울어. 그럼 이 우는 거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에 우는 거. 벚꽃 너무 예뻐서 우는 거. 색이 울었던 거 플러스 마이너스? 너무 좋아서 울었어.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플러스의 눈물이. 감동. 독백과 감각 그리고 관찰각. 사색과 애상. 애상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슬프지만 생명에 대한 의지를 가진다. 애상적에다가 밑줄 차분하고 애상적인 독백의 어조로 갑시다. 애상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하자가 흘리는 눈물에서의 하자의 상태는 근데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하자의 상태. 이거 한번 봐봐봐. 하자가 흘리는 눈물에서 하자의 상태를 생각해줘. 계절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거 계절이 많이 쓰였네. 산수유는 계절이 언제? 봄. 나무 속의 물가는 겨울. 남신이주 유동 박시동방 겨울. 그리고 얘는 여름. 너무 계절적 이미지가 설정되어 있네. 계절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그것이 상황을 또 부각시키는 것도 역시 다 모든 시들의 공통점입니다. 가나다라마의 공통점 하나 뽑으라면 계절적 이미지의 시적 상황 강조. 명사형 시 마무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너무 따뜻한 거 아니야? 스윗한 남자네. 역시 정시지가 사람들은 스윗한 것 같습니다. 계절 명사형 시에다가 밑줄 한번 떠주시고 시적 노루.
정서 변화에 해당하는 이거 어디에도 해당해? 정서 태도 변화 어디에도 해당하지? 남신이주. 주객 정도에 해당하는 줄. 사실 주객 정도는 세모에 별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주객 정도 있으니까 살펴보자. 계절과 시간 이게 이 모든 게 학교에서 이제 지도가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총점 밑에 한 번씩 더 강조할게요. 계절의 밑줄, 시간의 밑줄, 공간에 나가 밑줄 이 모든 것들이 하자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공통점이다. 나무 속 물감이다. 현재형 시제에다가 밑줄 그건 현장감이다. 역동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생명력 회복에다가 밑줄 10분이야 이제. 도치법에다가 밑줄 공간 추상화에다가 밑줄 찾자. 공간을 어떻게 추상화시켰는지 너무 궁금해. 화자는 자신의 이거 별표야. 10번에다 별표 줄게. 이게 다야. 인시를 관통하는 내용은 10이 다야. 아까는 남신의주 유동은 갈매나무를 통해 화자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게 10이 다야. 그러면 얘는 뭐다? 자신과의 처지는 마이너스. 자신에다 마이너스. 들판의 풍경은 플러스. 황조가가 그렇죠. 헐말라는 깨꼬리나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워 나 누구랑 돌아가지. 그 외부 자연물과 대조야. 11번에 부정어 반복에다가 밑줄 명확한 인식. 시각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일단 사실 1부터 12까지 다 보면 된다라는 건 아니겠죠. 민망하게도 특히 10번은 별표 3개. 해설을 한번 읽겠습니다. 화자의 처지가 어떤 처지건 투병이에요. 투병에다가 밑줄 화자 너무 노쇠해졌어. 여름날 기차를 타고 갑니다. 여름날에다가는 계절, 기차 위에다가는 공간. 이러면서 뭐를 볼 수밖에 없다? 창밖에 연두빛 벼들의 모습을 보니까 연두빛 벼에다가 밑줄 생명, 활기. 지난날을 떠올려보자. 지난날을 떠올리면에다가 밑줄 그러면 뭐가 또 확 끌어오르겠어? 젊은 날이요. 젊음에 대한 그리움과 그러면서 십자가자 울면서 뭐 해보겠다? 생명에 대한 의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크로스의 눈물이라는 게 다시 한 번 더 의지를 다시 시간이 즐겁지만 김밥을 억지로 먹으면서 모든 것은 다 생명력을 잃어간다. 밑줄이자. 모든 것은 다 생명력을 잃어간다에다가 밑줄 이렇게 마이너스의 생각으로 빠져드는 순간 연두에서 느끼는 생명력. 연두에서 느끼는 생명력에다가 밑줄 나에게도 저런 활기의 시절이 있었지. 젊은 시절에다가 밑줄 끄시고 젊은 시절에다가 밑줄 이 총동네가 여러분 그리워질 거야.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김고에서의 3년의 시간이 엄청난 자산이 될 거야. 그 젊은 시절 지금 뜨겁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 자사고가 진짜 장점인 것 같은데 여학생들 있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것보다 그냥 김천고등학교 쌤은 정말 괜찮은 학교 분위기인 것 같아. 열심히 해봐봐요. 정말 잘 졸업할 거야. 왜? 별로 아닌 것 같나? 여학생들이 있는 그런 남녀공학이 더 나은 것 같나? 사관학교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형들이 다 얘기하는 거에 공통점은 그거였어. 군대 생활이 별로 힘들지 않다. 그냥 김고에서의 그거의 연장선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다시 잃어버린 생명의 기운을 회복에다 밑줄 쭉 끄시고 잃어버린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자. 투병 생활 중에 가지는 마음입니다. 경계. 떨리는 손에다가 마이너스. 많이 노쇠해졌네. 풀죽은 김밥에다가 마이너스.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쑤셔놓고에다가 마이너스. 억지로 김밥을 먹는 거죠. 강용가. 공안에 기차는 기차에다가 네오박스 치시고 시험 문제 냄새 나지. 남신이주 유동 각시공방에 방이랑 기차나 밑줄 찍찍 기억과 니은을 서로 설명하는 선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기차에다가 별표. 이 기차에서 뭐 하는 거야? 동일한 구도까지 내면을 들여다본다. 내면에다가 밑줄 동일하네. 내적 갈등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뭐까지? 다시 플러스로 회복하는 것까지. 남신이주의 강이랑 어떻게 이렇게 공간이 일치합니까?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여름들 기차가 여름들 봐라라는 걸 막 억지로 보라고 막 이렇게 밀어 넣었대요. 밀어 넣었다에다가 밑줄 생각나는 표현기가 없습니까? 주객전도입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봤던 거예요. 기차가 밀어 넣었다. 주객전도 좋아요.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에 막 찔러댄다. 으아! 이런 거 뭐라고 하지? 눈동자 찔러대는 거, 눈폭행 뭐 이거 두 글자로 넣으면 쓰는 표현이 있는데 주객전도에다가 눈폭 맞았다. 네.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여름 들판을 바라봤습니다. 계절적 이미지가 상황을 부각시켜주네요. 공간이 제시가 되었네요. 주객전도시 발상이죠.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너무 푸르다는 거죠. 노세한 하자와 대비에다가 밑줄, 생명력 주목에다가 밑줄. 아니다. 부정어 많이 쓴다 그랬지. 푸르다는 말은 적당하지가 않을 정도야. 맞춤법 40항. 적당하지에서 적당히 이응이니까 적당치 된 거야. 적당치 않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초록은 동색에다가 이제 초록색이랑 녹색이랑 같은 색깔이라지만 연두는 되게 좀 다른 종족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 연두에다가 밑줄 다른 종족에다가 밑줄 종족 사람이잖아. 의인아 초록색이랑 연두색이랑 같은 색깔의 동색이라고 하지만 특히 연두는 나한테 좀 다르게 느껴진대. 특별한 인식에다가 밑줄 거기에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이 있다고. 고개 숙였다라는 거는 약간 생명력이 상실되고 있는 뭐 그런 거의 상태에 그렇지 않은 출렁거림에다가 밑줄 수렁거림에다가 밑줄. 아까 나무 속 물관에서도 애들 가지들이 막 떠들어댔잖아. 수렁거림에다가 플러스 출렁거림에다가 플러스 역동적 이미지. 저 수련한 벽포기들 수련하다라고 하면 운전하다. 벽포기들 명사로 시행 마무리에다가 밑줄 연두가 생명력이 있어. 그런데에다가 세모 그러나 그런데 전환이죠. 내 안은 왜 이리 어딘가 마이너스. 하자 자기 자신 절망적 인식에다가 밑줄 애상감이지. 이런 게 애상감이야. 노세한 투병의 자기 애상감이야.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화자를 힘들게 한대요. 햇빛이 빛바라게 하려고 한대요. 빛바라게 하려고 해다가 마이너스. 노세함을 햇빛이 나를 재촉시키는 것 같아. 햇빛이 마이너스. 왜? 화자가 힘들게 느끼는 햇빛.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햇빛이 중얼거리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한마디로 이거는 마이너스 인식이지. 내 안이 왜 이렇게 어둡지? 나를 빛바라게 나를 말리려고 저 햇빛이 나를 재촉하는 것 같아. 결국 어두워지면 나는 빛을 발해버리겠지라고 나를 꿍시렁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금 낙담으로 평가절하하고 있어. 그렇게 김밥을 4개 삼키는 순간 울음이 터지네요. 울음이 터져나왔다에다가 밑줄 긍정적 정사의 변화 울음. 갑자기 터지는 울음. 그것은 마치 말이야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도 되듯이 말이야. 감정에다가 동그라미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 최소 조건으로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어. 도치법 할게. 눈에 즙처럼 되는 연두. 즙처럼. 연두색이 들판의 색깔이 눈에 즙처럼 눈물로 맺히는 거야. 그래. 저 빛에 나도 두고 온 게 있다. 나 뭐를 두고 왔니? 젊은 시절의 생명력 회복 소망에다가 밑줄. 그러면서 마지막 시크하게 쿨하게 마무리하자. 정서 뜨거운 상태에서 그냥 툭 던지면서 마무리하자. 기차는 여름 들판 사이로 오후를 달린다. 그래서 여름에 생명력이 완성한 계절적 이미지, 오후라는 시간적인 이미지, 기차가 여름 들판을 달린다라는 공간의 시각화에다가 밑줄 그시고 오후를 달리는 여름 들판 사이로 달리는 이미지 시각화시키는 구체적 사물의 추상화에다가 밑줄 그시고 기차가 어떻게 오후를 달리지라는 거는 생명력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 풀어보면서 이런 거는 시적 표현이니까 넘어가시죠. 잘할 수 있겠니? 좀 남았어. 그래서 빨리 끝났지. 나무 속의 물관 오늘 풀어보시면 장기 저장이 될 것 같은데 쌤은 진짜 추천하는데 오늘 하루 그냥 바로 풀어보래. 5문제씩이라도 다 많이 풀지 말고 5개씩이라도 골라서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딱 머릿속에 이해가 될 거야. 그리고 마냥 들은 이야기가 선지로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거에서 쌤 생각에는 40분까지 5개만 다 풀자. 그리고 40분에 헤어지자. 알았지? 그래서 2교시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올라가기는 하는데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 위주로 쌤이 질문 받을 테니까 지금 이 순간 뭐가 제일 어려워? 나무 속 물관이 어려울 거야. 그리고 남신이는 시작도 나오는데 그러면 골고루 2개, 3개 골라서 풀까? 40분까지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의 겨울이랑 유해는 영상으로 목요일날 올라갑니다. 바로 수강해 주시고 일단 4단원은 좀 얘기를 해볼게. 4단원을 꼭 푸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너무 유치해서 우리 말이야. 나올 포인트만 지적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시험 범위 남은 게 카메라 워커도 별로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풀비